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63세 퇴직 공무원 김모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기검진에서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끊은 지 10년이 넘는데 왜 저한테 암이 생겼을까요?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암에 걸린 적이 없어요. 유전적 요인도 없고 환경도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부드럽게 같은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하루 식단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은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햄 샌드위치를 사 먹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보통 삼겹살이나 된장찌개 정식을 먹어요. 저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고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거나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자신이 매일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암 환자만 진료해온 종양내과 전문의 한도영입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결국 암에 걸립니다. 이것이 2024년 국가암 등록 통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것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무려 2.8배나 증가했습니다. 1999년 인구 10만 명당 214명이었던 암 발생률이 2019년에는 254명으로 늘어났죠. 특히 대장암은 3.2배, 췌장암은 2.9배, 유방암은 4.1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층의 암 발생률입니다. 40세 미만 대장암 환자가 10년 전보다 42% 증가했고 30대 유방암 환자는 무려 67%나 늘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35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발암 음식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명백한 통계적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발생 원인의 35%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흡연이 30%, 감염이 15%인 것을 고려하면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 속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육류 소비량이 4배, 가공식품 소비량이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1980년 11.3kg에서 2020년 54.8kg로 거의 5배나 폭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의 식단을 3년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87%가 주 3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했고 췌장암 환자의 91%가 고당분 음료를 거의 매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암 환자의 93%는 주 5회 이상 짠 음식을 섭취했죠.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흰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죠. 1970년대 한국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 중 곡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였습니다. 채소와 곡류 중심의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엔 햄과 계란, 점심엔 삼겹살, 저녁엔 치킨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곡류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고 대신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가 폭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 대장암은 5.2배, 췌장암은 3.8배, 유방암은 4.1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1999년에는 50대 대장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27명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40대는 18명에서 67명으로 30대는 7명에서 23명으로 각각 증가했죠. 특히 50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발성 암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릅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32세 대장암 환자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대학생 때부터 하루 3끼 중 2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침은 삼각김밥과 초콜릿 우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라면이었죠. 주말에는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20대부터 10년간 이런 식단을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이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6배,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정상인의 4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10년간 지속되면서 결국 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어린이들의 식습관입니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27%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고 34%가 매일 가공음료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비싸고 맛있는 독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을 순서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캔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매일 햄 한 조각, 소시지 한 개만 먹어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하루 50지의 가공육, 그러니까 소시지 한 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나요? 아침에 햄 넣은 김밥, 점심에 부대찌개, 저녁에 삼겹살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58세 대장암 환자의 경우 매일 아침 햄에그 토스트 2개를 15년간 먹었습니다. 그 환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을 위해서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도 문제였나요? 네,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라면, 국수 등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폭증시킵니다.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과 함께 암세포의 성장인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510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가 흰 쌀밥, 과자, 빵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암세포에게 최고급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한 췌장암 환자 중 73%가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췌장을 혹사시키고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 결국 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 튀김, 도넛, 크래커 등이죠.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입니다. 특히 탄 고기나 튀김에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물질들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면 이런 발암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48세 위암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매일 밤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항상 고기는 바짝 구워야 제맛이라며 까맣게 태워서 먹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소주까지 곁들여서 20년간 그런 식습관을 유지한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당분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 커피 음료, 에너지 음료, 심지어 100% 과일 주스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액상 설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혈당이 30분 내에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초가공 식품입니다. 라면, 스낵, 햄버거, 피자, 치킨 너겟 등 5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2019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발생 위험이 12%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트륨 폭탄 음식들입니다. 라면, 짠 국물, 절임류, 젓갈, 장아찌 등이죠. 나트륨은 위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위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는다면 여러분은 매일 암세포에게 최고급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트륨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탕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당분 외에도 수십 가지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발색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감미료,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이죠. 이 물질들이 체내에서 복합적으로 반응하면서 발암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가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니트로사민은 위산과 만나면 더욱 강력해져서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핵심 이유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의 칵테일 효과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첨가물들이 체내에서 만나면 예상치 못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1년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동시에 섭취될 때 발암 위험이 단독 섭취 때보다 2.7배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MSG나 인공 감미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들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이 미생물들을 죽이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여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살을 빼겠다고 15년간 매일 아침 다이어트 과자와 제로 칼로리 음료로 식사를 대신하셨어요.
이런 식단을 지속한 결과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8배나 높았어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도 조심하셔야 해요. 컵라면을 끓는 물에 우리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비스페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아이들 간식으로 나눠주는 소시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소시지 한 개에는 성인 하루 소금 권장량의 30%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각종 첨가물까지 더해지면 어린 몸에 얼마나 해로울지 상상해 보세요.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문화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국물을 참 좋아하죠. 찌개, 국, 탕류를 거의 매 끼니마다 드세요.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해도 하루 소금 권장량의 70%인 1400mg 들어있어요. 여기에 김치 반찬을 드시면 밥 한 끼에만 하루 권장량을 쉽게 넘어버려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단을 하루 3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김치찌개,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소금 섭취가 왜 문제일까요? 소금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짠 음식이 위벽과 닿으면 위 점막 세포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위염이 생기고 결국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위암 발생률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1, 2, 3위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무려 4.8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해요. 삼겹살을 직화로 구우면 벤조피렌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겨요. 특히 고기가 타면서 나오는 검은 부분에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도 양날의 칼이에요. 김치 자체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금 과다 섭취가 되어요. 김치 백지에는 소금이 400mg 들어있어요. 된장찌개와 불판에 탄 고기, 거기에 짠 김치까지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발암 삼합이에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조합이지만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조합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세계보건기구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2억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어요. 음주 문화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소주 한 병에는 에탄올이 72g 들어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위험 음주 기준의 1.8배에 해당해요. 알코올은 1군 발암 물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과 함께 기름진 안주를 많이 드세요. 삼겹살, 치킨, 곱창 등 기름지고 짠 음식들과 함께 마시는 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과 이런 음식들이 만나면 이와 간에 이중 부담을 주면서 발암 위험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 문화에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에요. 빨간색 토마토에 라이코펜, 주황색 당근에 베타카로틴, 보라색 가지에 안토시아닌, 녹색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등이 모두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에요. 제가 식단 교정을 통해 좋아지신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으로 전립선암 1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 대신 식단 조절을 선택하셨어요. 이 환자분은 매일 토마토 2개, 브로콜리 200g, 마늘 3쪽을 꼭 드셨어요. 고기는 주 1회로 줄이시고 흰쌀밥을 현미밥과 잡곡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검사에서 PSA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1년 후에는 암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등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해요.
이 유산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염증을 줄여주면 암 발생 위험도 함께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등에는 비타민이,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하지만 고온에서 요리하시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특히 EGCG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항암 식단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물성 음식 70%, 동물성 음식 30%의 비율을 유지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14은 현미나 잡곡으로, 나머지 14은 단백질로 채우시면 돼요. 둘째, 무지개 식단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셋째,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공 단계가 적을수록 좋아요. 넷째, 염증을 줄이는 음식은 늘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줄이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는 늘리시고 가공육, 정제당은 줄이세요. 다섯째, 적당한 양을 천천히 드세요. 과식은 그 자체로 염증을 일으켜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보다 먹어야 할 음식을 중심에 두세요.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시면 자연스럽게 나쁜 음식을 멀리하게 되실 거예요. 35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하루 3번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음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매 끼니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암세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울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가공식품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라면 대신 현미밥에 된장국을, 햄 대신 계란을, 콜라 대신 녹차를 선택하세요. 대신 채소와 과일을 하나씩 늘려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가끔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이 20년 후 그 아이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암 진단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암 진단을 받고 후회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바꿨더라면,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로 바꿔나가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좋은 음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변화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댓글을 받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함께 건강해져 갑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여행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